피해가거나 눈물을 흘릴 자리가 아니고 지금 매수하기 딱 좋은 자리예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충분히 거친 상태에 있으니까 지금부터 분할 매수한다면 딱 매수하기 좋은 자리라고. 그 이팔 전쟁이 좀 나기 전에는 분위기가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네. 전쟁으로 조금 그렇고 또 오늘은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에 또 네. 증시가 좀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안 좋습니다. 지금 현재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이제 미국 그 10년물 채권 금리가 4.9%를 기록하면서 이게 2007년 이후에 최고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증시가 그 뭐 베이지북도 필요 없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도 필요 없고 그냥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증시가 하락을 했어요. 일제히 하락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오로지 이제 채권 수익률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더 이상 올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채권금리가 올라가면서 기준금리의 긴축 역할을 대신한다는 거죠, 얘가. 뭐 그렇게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한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보다 이제 3.7% 상승해서 8월 연간 상승폭과 일치하는데요. 전월 대비는 이제 0.4% 상승해서 8월은 이제 전월 대비 0.6% 상승한 것보다 다소 둔화됐지만 연간으로 3.7%니까요. 작년 6월에 얘가 9%부터 내려온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좀 3.0%까지 갔다가 다시 3.7%까지 올라오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추가로 이제 금리 인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서 관심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 목표를 2%에 도달하는 것을 도달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 2% 도달할 때까지 긴축을 유지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그다지 어렵지 않게 들리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 2% 달성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이 이전에 코로나19 이전에 이제 2%를 유지할 때가 있었어요. 물가 상승률이 좀 수년간 유지한 적이 있었는데 글로벌 데이터 TS 롬바드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스티브 블리츠는 인플레이션이 2%가 되려면 경기 침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경기 침체가 안 오는 거야 지금. 완전 고용 상태를 유지하고. 그러니까 2%는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거죠. 소시에테 제네랄 그래서 뭐 SG 그룹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소시에테 제네랄 회장 역시 경기 침체 없이는 인플레이션이 더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주 느리게 움직이는 주거비, 음식료하고 그 모기지론 뭐 요것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막 잘 쉽게 대부분의 물가는 이제 금리를 긴축의 영향을 쉽게 움직이는데 이 주거비만큼은 정책을 펼쳐도 긴축 정책을 펼쳐도 느리게 움직인다는 거죠. 반응도 느리고.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2%까지 내려가는 거는 어렵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연준 위원들 중에는 이제 지난번에 그 9월 그 회의록 공개 이후에도 거기서도 나왔지만 추가 금리 인상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점점. 지난 16일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이제 연설에서 인플레이션 둔화가 진행 중이며 우리는 이제 금리를 동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날 증시가 일제히 상승해서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같은 날 이제 오스탄 굴수비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도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하고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 둔화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고 추세다. 그래서 그 연준이 얼마나 높이 인상하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오랫동안 이 수준을 유지하느냐. 그러니까 추가 인상이 필요 없다고 이제 말을 한 거죠. 크리스토퍼 윌러 연방준비제도 이사는 이날 연준이 금리 결정을 내리기 전에 경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며 좀 더 기다릴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그 관련 위원들이 전부가 금리 추가 인상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증시가 상승해야 되는데 네. 이제 미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막 급등하면서 제이미 다이머는 이제 국채 수익률이 7%까지 간다. 뭐 이렇게 네. 막 경고하고도 있거든요. 뭐 그게 뭐 7%꼭 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때까지는 좀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제 우리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마저도 인플레이션 2%의 목표치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한동안 오랫동안 이 5% 이상의 이 고금리를 유지가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따라서 이제 11월 초에 열리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이제 90% 이상으로 높아졌고요. 12월 이제 FOMC 회의, 11월 중순에 열린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이제 동결 가능성은 이제 60% 이상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몇몇 이제 시장 전문가들은 어차피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올 거니까 실제로 좋게 나오고 있어요. 좋게 나오고 있는데 좋게 나올 거니까 이제 그 이후로부터 증시가 4,200을 S&P 500에 4,200을 찍고 그 이후부터 좀 산타 랠리가 오지 않느냐 뭐 이러던 중에 오늘 이제 저 테슬라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됐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엔비디아 중국 중국의 저사양 그 칩마저도 수출을 금지시키면서 이틀 연속으로 3% 4% 떨어지면서 그 이걸로 인해서 엔비디아 시총이 90조 이상이 날라갔다고 하거든요. 테슬라도 또 요번에 예상보다 실적이 좀 나쁘게 나오면서 찬물을 끼얹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요번에 실적 발표가 좀 나쁘게 나왔잖아요. 그렇게 나쁘게 나오면서 4%대 급락을 하면서 그 지금 오늘 시장에 찬물을 쫙 끼얹은 거거든요. 이제 오늘 발표한 3분기 실적에서 이제 시장 전망치를 밑돌면서 4% 정도 하락을 했는데 19일 테슬라는 올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한 233억 5천만 달러로 약 31조 6천억 원을 기록했는데 시장 전망치인 241억 달러를 좀 하회한 걸로 공지를 했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시장 전망치는 73센트였는데 66센트를 기록하면서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고요. 총 마진율도 이제 17.9%로 떨어지며 하락을 부추겼는데 이제 테슬라는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이게 계획된 가동 중단으로 3분기 때 이제 새로운 그 모델 3 리플렛이 나오고 막 그러면서 또 가동 중단을 했었잖아요. 계획된 가동 중단으로 생산이 둔화된 것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면서 3분기 43만 5,059대를 인도했는데 요거는 이제 월초에 발표를 했었어요. 인도량은 했는데 분기별로 1년 만에 처음 감소했고 하지만 이것은 이제 월초에 이미 증시에 반영된 건데 이제 그 실적이 예상보다 나쁘다 그러면서 증시가 하락을 했어요. 희소식은 사이버 트럭을 이제 11월 말에 첫 출시를 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사이버 트럭이 사전 예약이 200만 대라고 합니다. 네, 엄청나네요. 200만 대라고 하니까 그 사이버 트럭이 앞으로 그 사람들이 막 그 사전 예약이 많으니까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을 시작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테슬라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찌됐든 대량 생산에 도달하고 안정적인 흐름이 나올 때까지 사이버 트럭이 그렇게 되기까지 한 18개에서 24개월 정도 소요될 거라고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이제 지난 11일 기가 텍사스 공장에서 텍사스에 있는 기가 팩토리에서 4680 배터리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2천만 번째 4680 배터리를 생산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는 이제 지난 6월 16일 1000만 개 배터리를 생산한 뒤로 약 4개월 동안 1천만 개를 추가로 생산한 거거든요. 네. 이제 월 기준으로 하면 250만 개, 주당으로 따지면 60만 개의 배터리를 생산을 했습니다. 근데 사이버 트럭에 얘를 전부 다 장착한다고 가정을 하면 주당 최소 수백 대의 사이버 트럭을 생산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이제 100kW의 팩을 사이버 트럭에 장착한 차로 예를 든다면 월 2,000대 이상의 사이버 트럭을 생산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120kW의 그 팩을 장착하는 사이버 트럭은 445대 주당, 150kW의 그 배터리 팩을 장착하는 사이버 트럭은 이제 주당 356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하는데 뭐 이 정도면 적은 양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지금 4개월 동안 이제 1000만 개를 만들었는데 더 많이 생산할 거잖아요. 그럼 이제 사이버 트럭이 안정화되는 데는 훨씬 더
빠른 시간에 더 완성화될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연간 10만 대의 테슬라 사이버 트럭에 다르게 100kW짜리 이제 배터리 팩을 사용한다면 1억 1천만 개 이상의 4680 배터리가 필요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4개월 동안 1천만 개니까 1년이면 곱하기 4니까 4천만 개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1억 1천만 개니까 그게 앞으로 빨라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저기 사이버 트럭이 안정적으로 가려면 18개에서 24개월 걸린다는 얘기는 4680 배터리도 좀 본격적으로 생산을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뭐 또 별개 좀 흥미로운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테슬라 사이버 트럭 사전 주문이 200만 대잖아요. 네. 그 조기에 예약한 사람도 있지만 지금 예약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예약한 사람들은 이 차를 받으려면 3에서 6년 걸린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조기에 예약한 사람들이 자기가 차를 받으면 거기다 프리미엄을 잔뜩 붙여서 비싸게 판다고 이베이에 올리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조기 예약한 일부 사람들이 이제 자신이 받은 사이버 트럭을 상당한 금액을 더 비싸게 살 의향이 있는 사람한테 이제 올린다고 합니다. 뭐 이래저래 테슬라는 이슈를 몰고 다니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테슬라 차트는 이제 오늘은 뭐 4% 떨어졌는데 그다음에 지금 시간에 보니까 더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차트는 7월 19일 이제 299달러로 고점을 찍고 이제 하락하다가 8월 18일까지 이제 200달러까지 내려갔어요. 201달러까지 내려갔는데 그것도 또 다시 상승해서 지금 250달러 부근인데 상승 시도 중에 이제 실적 악화 공시가 나왔잖아요. 실적 악화 공시가 나왔다면 악재는 다 나온 거야 이제. 네. 지금 매수하기 딱 좋은 자리죠. 이거 피해가거나 눈물을 흘릴 자리가 아니고 지금 매수하기 딱 좋은 자리인 거죠. 네. 예, 단기 급등하고 지금 한 4개월간 그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충분히 거친 상태에서 250달러 수준에 있으니까 거친 상태에서 더군다나 실적 아까 공시까지 나왔으니까 지금부터 분할 매수한다면 딱 매수하기 좋은 자리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러면 테슬라가요 4680 배터리 자체 생산도 성공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지금 계속 성공한다고 발표하고 있어요. 계속 생산하고 대단하네요. 있다고. 그 계속 지연되다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얘가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사이버 트럭을 11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출시한다고 한 것 같아요. 이제 네. 이 사이버 트럭 자체보다 배터리 생산의 능력, 네. 4680 배터리 생산 능력 때문에 사이버 트럭 출시가 늦어진 걸로 보입니다. 그럼 자체적으로 만든 거지 다른 회사랑 막 협의를 하고 막 이런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원래 그 파나소닉하고도 만들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여기 이제 이 4680 배터리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네. 자체적으로 텍사스 기가 팩토리에서 만들고는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그냥 파나소닉하고 이제 연구를 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야, 이게 진짜 가시성 이렇게 들어오고 이제 대량 생산에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와. 테슬라 매출액은 뭐 당연히 이제 거기다가 더 얹어지는 거니까 기존에 올해 이제 180만 대 생산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예를 들면 거기다 50만 대 더 얹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테슬라 매출은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여기 4680 배터리 여기 오고요. 성능도 좋은 거예요. 원래 그 2019년 배터리 데이 때 이제 4680 배터리를 처음 공개를 하면서 얘가 고출력, 고사양, 안정성도 있다는 거지. 원래 원통형 배터리보다 더 크게 배터리가 더 크니까 지름도 높이도 높아지니까 이제 훨씬 성능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이버 트럭에 만드는 거죠. 사이버 트럭이 제로백이 뭐 3.0초인가 막 그러잖아요. 2.6초인가 뭐 그러잖아요. 순식간이네 진짜. 슈퍼카잖아요. 그게 이제 얘가 있어서 가능한 거거든요. 4680 배터리 때문에. 뭐 어찌됐든 이제 요걸로 인해서 테슬라는 또 다시 한번 또 전혀 새로운 세계로 좀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 매수는 지금 해야죠. 꼭 해야죠. 그러면 지금 아까 앞서서 이제 이팔 전쟁의 상황, 그러니까 거시 변수는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그러면 테슬라의 그 가격으로 봤을 때는 시점으로 봤을 때 되게 좋은데 이런 두 가지 요소가 좀 대립되는 면은 없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그 전쟁은 국지전으로 제한될 거라고 제가 아까 판단하다 그랬잖아요. 네. 확전되지 않을 거다. 확전을 아무도 원하진 않아. 음. 원하지 않으니까 확전되지 않을 거고 이제 하마스도 목표한 바는 얻었어요. 아까 말한 대로 그럼 왜 공격했냐는 거지. 이렇게 피해를 얻으면서 이제 그 배경에는 이란하고 사우디하고 가까워지는 꼴을 보기 싫은 거야 이게. 예, 뭐 그런 거하고 또 요르단하고 그 아랍에미레이트하고도 같이 막 이란하고 서로 수교를 맺고 막 이런 걸 좀 무산시키고 싶었던 거죠. 그 하마스 입장에서는 큰 대가를 치르고 있지만은 어쨌든 목표한 바가 있었으니까 뭐 그런 상태에서 더 확전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국지전에도 멈추니까 그 원래 증시의 영향이 별 미미했었어요. 네. 뭐 유가 올라간다는 것 때문에 조금 내려가거나 그랬지 원래 미미했었고 맞아, 전쟁 터졌을 땐 미미했는데. 지금도 뭐 그거는 별로 관계 없어 보이고 지금도 오늘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미 10년물 국제 수익률이 4.9%를 찍었다고. 이게 만약에 또 5%를 돌파한다 그러면 또 경기를 할 거야 아마 증시가. 네. 좀 안정적으로 들어주면 좋지만 근데 그게 그 미 국제 수익률이 높은 이유가 경기 침체가 빨리 오지 않아서 그렇죠. 미국 경기가 좋아서 올라가는 그런 네. 거여서요. 좀 별개의 상황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그 모기지 금리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 모기지 금리가 또 채권 금리처럼 엄청 올라서 7.57%에 도달했다. 그러면서 이 모기지 금리 상승과 또 인플레이션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모기지 금리가 8%를 돌파했다고 하거든요. 아, 8%를 넘었군요. 미국 내 주택담보대출 30년 만기 모기지론이 이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8%를 돌파를 해서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배경에는 당연히 이제 미국 경제 지표가 예상과 달리 좋게 나오기 때문인데 어쨌든 8%를 돌파하니까 부동산 업자들이 우린 다 죽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단체로 지난 11일 부동산 단체들이 연준에 연방준비제도에서의 파월에게 주택활동 악화가 점점 커지니까 금리 인상을 중단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네. 여기에는 이제 모기지은행협회, MBA, 전국 부동산 중개인협회, NRA, NAR, 전국주택건설협회, NAHB 등이 지난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서한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공개를 했겠죠. 네.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을 고려하지 말아달라고 촉구를 했고 주택 금융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주택 저당 증권 판매를 유보하겠다. 집을 더 이상 안 팔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집값이 또 올라가면 연준 입장에서도 인플레이션 잡는데 힘들죠. 불리하거든요. 예, 악영향을 끼치니까 아까 주거비가 영향을 많이 끼친다 그랬잖아요.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 불확실성이 어떻게 주택 시장을 강타하고 있는데 더 넓은 이제 경제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니까 기준금리 그만 올려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 구입 가능성을 악화시켰고 이미 주택담보대출과 주택 매매량의 급격한 하락에 적응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추가적으로 혼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가 금리 인상은 경제 성장에 더 이상 위험이 초래되지 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올리지 말아달라고 서한을 보냈는데 연준 대변인은 이제 해당 서한에 대해서 아무런 논평을 하진 않았는데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이런 서한 자체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겠죠. 네. 파월 입장에서도 어떻게 갈지 막 생각이 많을 거잖아요. 더 올려야 돼 말아야 돼 여기서 멈춰야 돼. 뭐 근데 어떻게 움직일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요. 네. 뭐 파월이 신도 아니고 뭐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